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40대 후반의 이혼녀예요. 저는 저보다 젊은 것도 모자라 아주 어린 친구들을 만나오고 있네요. 젊은 친구들과 연애하는 재미를 왜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되었는지 아쉬울 정도예요. 그 중에서도 40대 중반이 되던 해에 만나게 되었던 20대 초반의 그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우연한 기회에 상준이라는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나온 몇 명의 연하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살면서 연하의 남자를 만나본 일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동갑인 남자도 만나본 일이 없었네요. 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과 연애를 해왔고요. 그냥 만나는 남자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죠. 남편과는 선을 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젠틀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나름 직업도 괜찮은 편이어서 몇 년을 연애한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이도 둘이나 낳고 결혼 생활을 나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일명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속으로 남편 욕을 한번 하고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죠.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양쪽 집안 부모님들이 다들 이혼만큼은 막으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때의 저는 마음을 이미 닫아버린 후였죠. 그렇게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켜내곤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아직 애들이 어리기도 했고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받기는 했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친정 부모님 도움도 받고 저도 일자리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네요. 저는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는 이혼의 상처도 조금은 아물게 되었어요. 스스로도 사람이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시간이 조금 지나 괜찮아지니까 남자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 이후에 남자를 만날 일이 없었고 남자 생각이 나서 잠 못 드는 밤이면 혼자서 그 욕구를 달래야만 했죠. 그런 시간들이 꽤 오래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한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먹고 살아야 하니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여유가 있는 낮 시간에 일할 수 있는 분식집 일자리를 찾은 거였죠. 번화가에 있는 분식집이어서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되면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오히려 그런 분주함이 잡생각을 나지 않게 해주어서 좋은 점도 있었죠. 그 분식집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한두 명은 항상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오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참 자주 바뀌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알바생 한 명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첫 인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상준이라는 그 친구는 참 훈훈하게 생긴 게 보기 좋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호감 가는 얼굴이었어요. 젊었을 때였다면 한번 다가서 보고 싶은 그런 남자였죠.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는 상준이는 그렇게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가게가 조금 한가해지는 시간에 홀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기도 했는데 성격도 서글서글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린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지는 않았는데 상준이는 달랐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 정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우리는 조금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상준이도 저와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어린 남자랑 썸씽이 생길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비슷해져서 같이 가게를 나오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같이 길을 조금 걷다가 상준이가 갑자기 술을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얼마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기분도 별로여서 술 생각이 난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랑 말이 잘 통한다고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상준이와 술 한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니 그럴 수는 없었죠.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상준이는 엄청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 모습에 저는 주말에 시간을 내보겠다고 했더니 상준이 얼굴에 웃음이 번졌죠. 토요일 날 마침 둘 다 일을 하지 않아서 저녁에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아이들을 친정엄마 집에 맡기고는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처음 남자를 만나게 된 건데 그 상대가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 대학생이라는 게 믿기지를 않았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술도 한잔하면서 기분 전환이나 할 생각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저녁에 한 선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은밀한 기분도 들었고 우리의 대화는 더 즐겁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조금은 달아오르게 되었을 때 상준이의 눈빛을 보고 느낌이 왔어요. 마주 앉아서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그때 상준이도 나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니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20살도 넘게 어린 남자에게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게 약간 민망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온 그런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강했나 봐요. 저도 상준이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상준이의 손을 살짝 잡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라서 그냥 손을 잡은 채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우리는 느낌이 통했던 것 같아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상준이는 일어나서 제 옆자리로 왔죠. 그리고는 살며시 저에게 입을 맞췄고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온몸에 힘이 풀려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살짝 제 거기에도 반응이 왔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입을 맞추고는 그 여운을 간직한 채 술을 몇 잔 더 마셨네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자리를 옮기기로 했죠. 누가 먼저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손을 잡고는 가까운 모텔로 자연스레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말았죠. 대학생인 상준이는 정말 엄청났어요. 키도 크지 않았는데 사이즈도 체력도 정말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랬는지 오랜만이어서 그랬는지 상준이와의 연애는 저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몇 시간을 사랑을 나누고 나서야 우리는 조금 진정이 되었고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한 기분이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은 아닌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힘이 다 빠져버린 몸을 이끌고는 겨우 집에 도착해서 정말 기절한 듯이 꿀잠을 자고 말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상준이에게서 어제 너무 좋았다고 잘 들어갔냐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저는 상준이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들의 시선이 있으니 주로 연애는 모텔에서 하곤 했는데요. 그래도 방 안에 상준이와 단둘이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면 너무 좋다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았어요. 가벼운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서로 부담을 가질 사이도 아니었죠. 시간이 가면서 저도 어린 친구를 만난다는 민망한 마음보다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마음껏 즐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데이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 재미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렇게 몇 달 상준이와 진하게 연애를 했는데요. 상준이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었죠. 정말 저를 너무 만족시켜주고 황홀하게 해줬던 친구였는데 군대를 가게 된다니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친구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상준이도 저와의 작별을 엄청 아쉬워했는데요. 그렇게 상준이가 입대하기 며칠 전에 같이 보낸 밤을 마지막으로 저는 상준이를 만나지 못했네요. 물론 휴가를 나오거나 제대를 한 후에도 내 생각이 나면 부담 갖지 말고 연락을 하라고 해주기는 했어요. 입대를 한 이후로도 종종 연락이 오기는 했는데요. 인연이 거기까지였는지 그 이후로는 만날 기회가 생기지를 않았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는 저는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는데요. 동네 중고거래 어플을 사용하다가 만나게 된 친구였어요. 가을날 가볍게 입을 재킷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중고거래 어플인 당근을 구경하고 있었죠. 딱 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금 더 가격이 비쌌어도 사고 싶을 정도로요. 물건 설명에는 여자친구 주려고 산 건데 헤어지게 되어서 못 주고 판매를 한다고 써놓았더라고요. 그런 글에서도 저는 약간의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죠. 재킷도 마음에 들었고 해서 구매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죠. 그렇게 우리는 거래 약속을 하고는 다음날 점심때쯤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재킷도 빨리 입어보고 싶긴 했지만 그 물건의 판매자가 어떤 남자일지가 더 궁금한 생각이 들었죠. 상준이와 그랬던 것처럼 썸씽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들기도 했고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온갖 잡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쇼핑백에 재킷을 담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 친구는 체격이 아주 좋더라고요. 솔직히 외모는 제 타입은 아니었는데 듬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체격이 큰 친구 품에 안기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재킷을 입어보고는 잘 어울리는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고맙게도 그 친구는 잘 어울린다면서 다행이라고 웃어주었죠. 그렇게 중고 거래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 친구와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그 생각에 온통 빠져 있었는데 얼마 후에 기회가 생겼죠. 그 친구가 다른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또 올려놓았더라고요. 이번에는 향수였어요. 저는 제가 쓰는 향수가 따로 있기는 했는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또 만나서 일을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구매하겠다고 또 메시지를 보냈죠. 그 친구는 둔한 건지 제가 지난번에 거래한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티를 내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날은 바로 약속을 하고는 지난번에 만났던 곳에서 만나게 되었죠. 저를 만나고 나서야 재킷을 사가신 분 아니냐고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그 만남이 우연이어서 놀란 척하면서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마음에 드는 좋은 물건들 싸게 팔아줘서 고맙다고요. 그 친구는 처음에는 머뭇거리기는 했는데요. 제가 사겠다면서 같이 가자고 마구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커피숍에 가서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이호연이라는 그 친구는 20대 후반인데 저희 동네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직장 때문에 본가에서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죠. 혼자 살고 있다는 그 점이 제 마음에 더 쏙 들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꼬드겨 보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준다고 줬는데요. 약간 곰 같은 타입의 그 친구는 제가 보내는 신호를 잘 눈치를 못 채는 듯 하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자취생이 안쓰러워 집에서 밑반찬을 가져다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저는 그 친구를 집에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저의 적극성이 먹혔는지 그 친구랑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고요. 그 후로 종종 일을 만들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동네 산책도 종종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그 친구와 주말 저녁 술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혼한 이후로 남자를 만날 일이 없어서 밤이 외롭다면서 자꾸 힌트를 줬거든요. 그제서야 그 친구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는지 저와의 첫 술자리에서는 약간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막 술을 먹이려고도 하는 것 같았는데요. 술을 먹이고 저를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인 것 같아서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그 친구가 주는 술을 계속 받아먹다 보니 약간 취하기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취한 척 연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는 야심한 시간에 그 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 친구의 원룸에서 술에 취한 척 그에게 기대어서는 그 친구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죠. 조금 있다가 못 참겠는지 그 친구는 결국 저를 덮쳐왔어요. 저는 그렇게 원했던 대로 그날 밤 그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곰 같은 큰 체구의 그 친구 품에 안기니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몇 번이나 가버렸는지 몰라요. 그날 밤 이후로 그 친구와 정말 진하게 연애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자취를 해서 혼자 지내니 정말 좋더라고요. 모텔을 드나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힘이 너무 좋은 게 가장 마음에 들었죠. 저는 호연이에게 반해버려서 그 친구가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이나 간식거리를 해주기도 했고요. 연애를 할 때면 지극정성으로 그 친구를 대해주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호연이도 저하고 연애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듯 했어요. 호연이는 지방이 고향이어서 종종 주말에 고향집에 내려가고는 했는데요. 그런 주말이면 저는 너무 심심한 생각이 들었죠.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호연이는 언젠가부터 고향집에 내려가는 횟수를 줄이고는 저와 데이트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속이 깊은 구석도 있는 남자더라고요. 나이 많은 아줌마가 되어가는 시간들을 호연이가 허전하지 않게 채워주었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꾸준히 오래가지는 않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뜨거웠는데 말이에요. 서로의 인생도 있고 일하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시간이 가면서 만남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어 갔어요. 그래도 아쉽고 서운하다는 생각보다는
외로운 아줌마인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시켜줬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죠. 이제는 처음 뜨겁게 연애할 때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호연이랑은 몇 달에 한 번은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만큼 호연이는 저에게 너무 만족스러운 친구거든요. 호연이와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저는 다른 친구들을 물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맛을 들였나 봐요. 젊은 친구들을 만날 방법을 강구하다가 저는 한 소개팅 어플을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도 20대나 30대의 젊은 남자들과 인연이 닿아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 만남 어플에서는 남자를 만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어떨 때는 썸을 타는 남자들이 여러 명이라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서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기도 해요. 아줌마가 되어버린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가끔씩 찾아오는 미칠 것처럼 외로운 밤을 달려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밤을 달래줄 젊고 풋풋한 남자들이 꽤 많으니 요즘 제 인생은 너무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 또래 남자를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에게는 아주 멋진 연계 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